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 이렇게 압구정 탑학원에서 오전에 어머님들 모시고 그리고 대표 어머님들이시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저희가 저녁에 또 이렇게 설명회 진행하기에는 이제 퇴근하시고 불참하실 수 있는 어머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전에 어머님들 모시고 먼저 안내드린 후에 영상에 잘 담아서 어머니들께 저희 대한민국 대표 맞춤 수학 브랜드입니다. 미래인 수학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학교 시험에 강한 아이로 성장하도록 하는지 하나씩 그 비결들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인 수학 안내드리면서 어머님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 9,000종의 교과서 개발 1위, 교과서 부수 1위 미래인입니다. 대한교과서, 우리나라 광복과 함께 시작했던 우리나라 교과서를 만들어왔던 미래인에서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책 뭐죠 어머니? 교과서 네 만들어왔던 저희 미래인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 지금 압구정 탑학원에서 제가 3일 동안 계속 살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 시험도 잘 봐야 되잖아요, 어머니. 어떻게 우리 아이들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원장님과 함께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수학교실에서 아이들 함께 저희 미래인 수학으로 잘 적응해 나가도록 함께하는 선생님이면서 또 지사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초등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었던 거는 제가 아이가 셋인데 우리 첫째 아이가 5살 무렵 때 그래서 어머님들과 동일하게 우리 원장님처럼 우리 아이가 제일 귀하잖아요. 초등부터 어떻게 탄탄하게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 지금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어머니? 고3 때 공부할 거야 하는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초등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 나갈 것인가 하면서 미래인 수학을 고민하게 됐고 만나게 된 지는 이제 15년 차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탑학원 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중고등부에서 아이들 수학 지도하다가 수학 좋아하게 되는 비결 뭘까? 갑자기 막 좋아지진 않거든요. 처음부터 잘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에서 어머니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초등부터 아이들 만나보았더니 수학 자신감을 다져나간 횟수가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저 제일 어려운 문제도 도전하고 싶어요 라는 아이들에게 이런 도전 정신 이제 갖게 되면서 일찍 만난 친구들은 이제 대학 영재원에서도 도전해보는 친구들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후 이제 초등 고학년 때 만난 친구들은 학교 내신 그리고 마지막에 고3 때 공부하겠다 하는 우리 친구들로 좋은 입결을 다지는 제자들로 이렇게 지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게 사실 좀 라떼예요. 좀 한참 전 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잘 키워야 되는데 옛날하고 지금 옛날이 되었어요 벌써.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어머님들과 말씀드릴 내용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안내해 드릴 텐데 그러고 나서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가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보니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많지 않더라, 쉽지 않더라 라는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현장에서 느껴왔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어머님 저희와 달리 우리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 전하고 싶어서 작년에 좀 수학 선생님하고는 안 어울리죠. 책이 잘 안 어울리긴 하는데 어머님들께 다가가고 싶어서 수학 잘하는 환경은 따로 있습니다 라는 책을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요. 한번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 영상에는 제가 환경을 내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환경으로 나누었거든요. 내부적인 환경이란 가정에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수학적으로 호흡하면 좋으신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어머님들과 외부적인 환경,
어떻게 우리 아이들 성장해 나갈 것인지 하나씩 안내드리면서 우리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환경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요. 어머님, 우리 친구들이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셨죠? 그죠? 우리 아이들, 예쁜 아이들 태어나서 10년이 금방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쵸? 그만큼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10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어떤 입시를 준비하게 되는지 변화되는 28년도 대입 편과 또 우리 아이들이 치를 수능은 32년 대입이거든요. 어떤 방향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지, 외부적인 환경, 그리고 학교 시험은 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 수학부터 어떻게 수학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 이제 타임테이블이 이제 째깍째깍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시 시나리오 한번 살펴봐요 하고 이렇게 마련해 보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2022 개정교육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4년도 작년이었죠. 우리 어머님들 아마 학교 가자마자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교과서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1, 2학년 교과서가 바뀌어지는 게 작년이었고요. 올해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의 교과서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새로운 교육 과정이 시작되고 있는 원년입니다. 그래서 교육계 관련 뉴스 보시면 여러 다양한 지금 어려움들, 고1 아이들이 겪고 있는 뉴스들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 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새로운 개정교육과 함께 교과서의 개편과 함께 이가 의미하는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입시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2022 개정교육과정이 올해가 중고등학교에서 시작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교과 내용과 함께 보실 부분들은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지금 새로운 정성평가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와 함께 또 대학 가는 길에서 중요한 부분, 어머님 한번 살펴보시면 뭐가 있죠, 어머님? 수능, 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수능에 대해서 계속교육부에서는 미래형 수능이 우리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있어서 저희 일선에서 수학 지도하시는 많은 원장님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떤 대입안이 발표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 대입 개편안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 말씀드리기 전에 미래형 수능이 왜 등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너무나 AI랑 너무 친숙한 환경으로 너무나 급변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향후 이제 20세, 30세 돼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시기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면 그때 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겠죠. 즉, 지금 현재의 수능은 객관식 수능으로 5가지 중에 답을 찾는 수능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인재가 되냐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아이들을 1등급, 2등급으로 인재상으로 선발하죠. 근데 어머님 그거 누가 더 잘하죠? AI가 훨씬 더 잘할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우리 아이들 미래 인재로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객관식 수능, 이러한 시험으로는 이 역량을 선발할 수 없으니 우리 수능에서 저수령, 논수령 수능을 도입해서 외국처럼 바칼로레아 같은 유럽의 대입 시험들 보면요, 어머님 큰 아이캠지 막 열심히 쓰죠. 이미 오래전서부터 대학은 유럽에서는 다 이렇게 저수령, 미래형 수능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 교육 과정에 어떻게 정착되어 갈 것인가가 지금 우리 아이들과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시험의 큰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가 시작이 되어서 어머님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우리 아이들의 입시 결과,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다 좋은 입시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입시 결과는 즉 학교 성적과
선순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준비하는 아이들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학교 내신이죠. 학교 내신에 변화되는 부분들, 5등급 체제의 변화가 좀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정성평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 아이들이 고교학점제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해진, 더더욱 중요해지는 수능에 대해서도 하나씩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큰 개정교육과정의 변화 틀 안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압구정 어머님들 모시고 또 이렇게 또 저희 주변에 선생님들 모시고 함께 안내 드리겠다라고 원장님들 초대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온 이유는 변화하는 개정교육과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교과서를 만들어 왔던 회사이면서 저희 어머님 다 우리 다 대한교과서로 성장해 왔던 이제 현재인 미래 어머님들이시거든요. 네, 우리 미래엔에서 다 성장을 했는데요. 저희 회사 하나씩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도 고등수학 지도하시는 학교 고등부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출판사 한번 꼽아보자 하면 미래엔 많이 꼽아주십니다. 깔끔하고 분더덕이 없는 문제다 라고 해주시는데요. 어떤가요, 원장님? 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미래엔 좋은 회사이고 좋은 문제들 많이 발행하고 있는 가장 신뢰도 높은 회사에서 어머님들께 찾아온 이유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함이기 때문에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능 대입 개편안, 수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수능이 변화되는지 살펴보면요. 28년도 수능서부터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배제한 통합 수능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큰 축입니다. 또 학교 내신도 내신 9등급제를 만들었더니 어머님 내신 4등급 충분히 좋은 학교 열심히 하면 잘 갈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이른 포기를 내몰더라. 3등급 아이들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학업 포기를 굳이 내모는 9등급제 대신에 5등급 체제, 저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미양가 했었던 5등급 체제로 변화되는 부분들을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내신 평가와 함께 이제 논수령, 서술형 평가 늘리자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어머님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형 수능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2028 수능의 핵심입니다. 보시면 아까 우리 아이들 문제 해결 능력 평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객관식보다는 논서술형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럽하고 우리나라는 다르죠. 유럽은 정말 소수의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때문에 채점의 문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아이들이 다 대학을 거쳐가야 되는데 과연 그 선호수령 수능을 어떤 기준으로 누가 채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었어서 28년도 대입 개편안은 채점하는 분을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의 몫으로 맡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내신에서 논서 수령 평가를 더욱더 강화하는 부분들로 단계적인 점진적인 도입을 하게 되었고, 이따 우리 아이들이 볼 수능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정착해 나갈런지가 지금 이제 변화되는 시험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이제 보시면 문이과 없어진 수능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대입에서 어머님 내신이 5등급 체제가 되면 1등급이었던 아이들이 기존엔 4% 아이들만 배웠었는데 10%의 아이들이 다 1등급이 되거든요. 그럼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되게 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내지만 실제 우리 아이들의 인재를 선발하는 주체는 어디죠? 대학입니다. 대학은 이렇게 보니까 그럼 어떤 인재를 선발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수능 최저를 높일 수밖에 없다. 수능의 변별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라고 발표하였고요. 동시에 대학별고사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 대학에서 2배수, 3배수 정도 이상 동점자 아이들을 다 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불러서
교수님들이 한 명 한 명 구술 면접, 논술을 통해서 직접 아이들 보고 뽑겠다라는 게 대학별 고사이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중요한 부분들은 시험이 하나 더 늘었다라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별 고사가 강화된 현재의 입시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과정들과 함께 우리 때와 또 달라진 부분이라 문이과 통합형 수능 이야기부터 한번 어머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저희는 문과이과 나뉘어졌던 수능 본 세대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아이들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21년도 첫 시행이 되었는데 이후에 계속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보면요. 예전에 저희는 수학이라는 주제를 보고서 다를 수 있죠. 난 수학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이과 선택하면 됐습니다. 나는 좀 수학하고는 내 장점이 조금 거기랑은 좀 멀다. 문과 선택해서 갔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 그래서 고3 때 공통 배우다가 마지막 때 확통이냐 미적이냐 기하 선택하는 현재 통합형 수능을 보고 났더니 그 결과치를 한번 보니까요, 어머님. 이전에 저희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대학 갈 때 1등급, 2등급 한번 기억해 보시면 1등급은 전체에 100명 중에 4등 안에 든 4%의 아이들이었고 2등급 11등 안에 드는 아이들, 3등급 23% 안에 드는 아이들 중에서 문과이과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머님. 아무래도 이과 미적이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 1등급, 2등급 내에 이과를 선택한 아이들보다 문과를 선택한 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즉, 문과를 선택해도 좋은 대학에 잘 갈 수 있는 유리한 고지가 있었던 게 저희 이전 통합형 전의 인원의 비율이라면 이후 통합형 수능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한번 보시면 1, 2, 3등급 안에 확통을 선택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 대부분 저희 가까운 대학들 아이들 가려면 2등급, 3등급 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렵더라. 즉 우리 아이들은 문과이과가 아닌 그냥 다 이과형 인재들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입시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두 과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도 24년도의 표준 점수는 더 컸었습니다. 25년도 표준 점수 차이도 5점이나 나기 때문에 미적 이과를 선택한 아이들이 훨씬 유리한 부분들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의 유불리 때문에 통합 수능을 본다 하더라도 미적이라는 부분들이 수능의 기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잘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또 좀 상징적인 부분들이어서 대학들 한번 변화폭들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우리가 희망하고 목표로 하는 대학들인데요. 어머님 2019년도 한번 보시고 25년도 한번 보시면 정시, 수능에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스카이캐슬은 정말 예전 이야기고 왜 이렇게 지금 정시 비중이 커졌냐 하면 아까 어머님들께 살짝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내신의 변별력 잘 못 믿겠다. 그래서 수능 최저들을 강화했더니 아이들이 마지막에 내신은 잘 맞췄지만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아이들의 결혼을 정시에서 다 충원을 하게 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정시 비중이 거의 40% 가까이 늘어난 부분들이어서 수능 우리 끝까지 잘 보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번 상위권 10개 대학들 중에서 지금 현재는 또 의대 정원 늘어나는 충원 이슈들도 있어서 좀 변화되는 과정들인데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머님 다 가고 싶어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에서 보니까 어머님 입결 컷을 요거 보여드리면 예전에 입시 많이 하셨던 이게 지금 진짜인가? 라고 많이 말씀하실 정도예요. 원래는 다 여기 다 등급이 1, 2등급
많이들이 다 갈 수 있었던 대학이었는데 아무래도 의대 정원에서 많은 그 충원들이 되다 보니까 조금 변화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머님. 자, 서울대 화학, 연대 시스템, 거대 컴공 너무나 다 가고 싶어하는 최상위권 대학에서 국어 2등급, 영어 3등급, 탐구 이런 등급의 아이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합격했지? 라고 보면 어머님 가운데 보이시죠? 여기 교집합 보이시죠? 네. 수학이 1등급이 나와준 아이들이라면 다른 과목들이 조금 낮아도 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대학에서 뽑겠다라는 부분들이 결과값으로 이렇게 나와지게 된 계기인데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나 한번 살펴보시면 대학에서 40% 이상 이렇게 수학에 가중치를 둔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에 대한 얘기들 한번 드리면서 어머님 수학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압구정 탑학원에 보니까 국어교실, 여기가 수학교실, 영어교실이에요. 영어 교실, 국어 교실에서 굉장히 활발했던 아이들이요. 수학 들어올 때 이렇게 결연한 의지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어머님들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어머님들 다 희망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 자녀의 교육 성공을 다 희망하시잖아요, 어머님.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타인 자각 능력이 높은 분들이 성공을 한대요.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지 저희가 와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어머니 우리 아이들이 돼서 라오니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머님께 한번 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어머니 우리 라오니가 진짜 중요한 게 입시에서도 수학 과목인데 우리 라오니에게 라오나 너에게 수학이란 어떤 거야? 하고 물어보면 우리 라오니가 이제 3학년이잖아요. 그쵸? 뭐라고 얘기할 것 같다 하실 것 같으세요, 어머니? 우리 라온이를 입장. 숙제. 아, 네. 라온아 수학이란 숙제 해야 되는 해야 거. 되는 숙제. 네, 그쵸,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승현이 어머님이시죠, 어머니. 우리 승현이에게는 승현아 수학 이렇게 중요하다는데 너는 수학은 어때? 하면은 근데 요즘 조금 재밌다고. 요즘 상관되는 네, 옆에서 지금 수학 선생님께서 지금 학생이 되셔가지고 맞아요. 네, 저희 수학 선생님 별명이 좀 자랑해야 되겠어요. 수블리 선생님이신 거 아시죠?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에요. 네, 공통적인 네, 우리 어머니 다 대변해 주셔서 네, 다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 어머니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네. 라온이도 점점 좋아지곤 있는데 숙제는 많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수학 선생님이신데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거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 또 집중하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 친구들이 세 과목을 여기서 학습을 하고 또 직장 어머님들 중에서도 안심하시고 업무하실 수 있도록 어떤 친구는 하원이 7시에 하원이에요. 여기서 다 머물면서 아이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압구정 탑학원에서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아, 이 아이들 진짜 복 많다 라는 생각들을 제가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아마 압구정 탑에서는 천천히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이 수학이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 그죠? 저희 다 수학 전공자 하시는 원장님들 오늘 또 오시고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미소 지어주시는데요. 저희의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중요한 수학 마지막에 고2, 고3 때 수학 공부 계속 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서 저희가 내려오다 보니 지금 중학교 때 만나도 아직 벌써 아이들 수학 싫어진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게 되었고요. 학교 개정교육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죠? 2022 개정교육 과정 중에 큰 축의 하나가 또 뭐냐면 전자 디지털 교과서도 우리 아이들 만나보고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교과서 몇 번이나 보고 책 몇 번이나 읽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할까요?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해력의 이슈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 수학을 좋아하려면 아이들이 이 문제를 읽고 본인이 생각하면서 푸는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접하는 교육에 따라 이 큰 편차가 너무 많더라. 네, 어머님들의 좋은 유전자와 좋은 환경을 주시더라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적더라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다 고민하는 부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응답 비중이요. 실제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들까지는 그래도 꽤 상당수의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고학년이 되면서 어머님 왜 1등급은 4%고 2등급은 11%인지 대부분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벌써 6학년만 되어도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공부를 난 계속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의 아이들이 굉장히 급감해서 소수의 아이들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과정들로 계속 성장을 하는 친구들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수학이 재밌었는데 왜 수학이 재미가 없어지는 걸까요?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제가 대치동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수업을 하다가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아이들이 수학을 통해서 성공 경험을 쌓아서 수학의 재미를 알아가는 수업들이기보다 교재, 어떠한 교재들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맘카페에서 이렇게 많이 접하시는 예를 들면 디딤돌에 우리 좀 다음 목표기는 해요. 이 과정 때문에 어머니께 말씀드리는데 최상위를 잘 풀어내서 한 7, 80%는 정답률로 아이들이 풀어준다면 1, 2등급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또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의 지금 성장 과정과는 상관없이 교재에 맞춰진 막 이런 수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성공 경험을 쌓아서 계속 가는 아이들보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현실. 실제적으로 고등학교의 수포자 비율을 한번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요. 원장님 공감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3등급 이하의 아이들, 4등급서부터는 수포자 4등급이나 5등급이나 7등급이나 큰 차이 없는 수학 포기가 된 친구들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3등급 아이들이 23%까지가 3등급이거든요. 그럼 그 이하의 아이들은 수학 문제 내가 풀고 싶어서 막 푸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들과 어떤 수업을 해야 마지막에 고등수학 때 문제를 풀고 있는 아이들이 되는지는 저희 고등까지 지도해 보신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초등수학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요거 한번 영상 보여드리면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저희 압구정 탑학원에서 그 미래인 수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아이들이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5월 8일이어서 이렇게 하비에게 선물도 주시고 새로운 수업들로 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인 수학에서 어떤 부분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이따가 교재를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소리가 커가지고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잠시 장표로 넘어오면 물론 입시 다 꼭 우리 친구들 1등급, 2등급 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저희가 바로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과 지금 공부를 방금 압구정 탑에서 아이들 열심히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공부를 통해서는 느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성취감입니다. 내가 해내고 있는 거, 내가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그 즐거움을 느껴야 되고 이 보면 정승재 선생님도 아이들이 노력해본 경험이 쌓여서 훗날 좋아하는 분야에서 성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였고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쌓아가는 이러한 부분들은 삶에 대한 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단 어머니 우리 좋은 대학 가야죠 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이유가 왜 중요한지 지금 아까 수학 중요한 이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안내 드렸는데요. 아이들에게 실제로 어려운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6학년 이상 중등부 친구들은 한 1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던 코로나 이슈들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6학년 이하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초등학교 1, 2학년 한번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시수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전이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수학 시수 한번 보시면요. 연간 256시간을 공부하는데 요거를 주 단위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일주일에 학교에서 2시간이나 2시간 반 정도를 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그래도 학교를 가면 어느 정도 수학 개념을 알아서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아이들에게 주당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 부분의 학습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 어머님들은 집에서 아이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님 사실 자녀와 수학 공부 이렇게 어릴 때 하는 거 너무 힘드시죠? 네, 제가 그 유튜브 검색해보면 엄마들이 내부적인 환경에서 수학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 가장 해야 되는 역할 딱 요약하면요. 아이들에게 그 성공 경험을 주기 위해 계속적으로 연기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칭찬해 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어머님들이 쌓아주신 자존감들로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보면서 내가 풀어볼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얻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잘해야 실제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고 예전에 저희 때보다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들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왜 이것도 모르지? 모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다져나가야 되기 위해서 저희가 1, 2학년 때부터 수학을 꾸준히 개념까지 확실하게 접한 친구들이 나중에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네, 이 수학적인 부분들 어머님 혹시 4학년, 5학년 어머님들도 보시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안내를 드리면 수학은 언제 수포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해요, 원장님?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덧셈 뺄셈까지는 이제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분수의 개념이 나오면서 수의 개념이 확장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다져가지 않고 즉 개념을 넘어서 응용, 심화 문제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4학년, 5학년, 6학년에서 계속 이어지는 분수를 활용한 문장제, 사고력 문제들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의 결손이 하나라도 있다면 중학교 1, 2, 3학년에도 모두 다 분수로 시작하는 과정들이고 이 과정들이 또 고등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초등수학의 한 해, 한 단원이 굉장히 그때 뭐 벌써부터 공부 안 해도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 시기에 몰랐던 부분들은 반드시 다지고 가야 하는 이유가 초등수학에서의 하나의 결손이 생기는 부분들이 나중엔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만들어 가게 되면서 중고등 수학까지 마무리해 가는 부분들이 어려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꼼꼼히 하나하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익숙하지가 못해서 어머님들 좀 이렇게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아이들 학교 대학 가기 위한 시험 첫 번째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고교 학점제,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들 어머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어머님 올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진로 적성에 따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 취득하는 과정. 예전에 저희는 이거 언제 했죠, 어머님? 저희 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적성의 공부를 선택해서 한 학교, 대학이죠. 저희가 대학 때 다 전공 선택해서 이렇게 졸업을 했었는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수능 점수 보고 대학을 선정해서 전공 적합성과 직업 연계가 낮더라. 그러니 이제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3년 교육과정 중에 우리 아이들이 실제 가고자 하는 방향의 그런 전공들을 미리미리 고3
시간 내에 학점 이수를 해서 생활기록부에 내가 교수님 이 대학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라는 것을 기록하자라는 부분들이 고교 학점제다라고 안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친구들은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서 졸업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혼선과 어려움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이렇게 또 좋은 결과와 또 좋은 이제 행복한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머님들께서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나, 무엇에 달란트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아이들과 함께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나눠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1이 큰 것 같지만 그때도 굉장히 어리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한번 가장 잘 아시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고교 학점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부분들도 중요한데요. 고교 학점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한번 교과목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1학년 1학기 2학기 내에 지금 보시면 이제 수학, 기본 수학이라는 통합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고요. 아이들은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 사이에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이 세 가지 위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직업 연계까지 한번 살펴보면, 그리고 저도 또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 과목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일반 선택이라는 가장 하위 위계에 미적과 확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고3 아이들도 공부하고 있는 이 과목들인데 어떤 친구가 1학년 2학기에 이 과목들을 이수하고 학교에서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도 내가 수강 신청을 해서 공부해보고 심화 수학이라는 이런 고급 과정들도 도전해본 친구라면 교수님이 보시고 이 아이는 수학 인재구나 라고 해서 선발하겠다라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군데에 우리 아이가 좀 특화되는 과목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한번 잘 찾아가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과목은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과목이겠죠? 그거에 대한 것도 살펴봐 주시면서 저희는 이렇게 수학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고등수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도 공부하려지만 나중에 열심히 잘 공부할 아이들이 되려면 시간을 좀 잘 쪼개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저희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우리 4학년까지는 현행 심화에 집중할 때 원장님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중고등 수학 지도 해보시고 수능 문제 한번 보니까 아이들 심화 문제들 뚫어내는 힘이 너무 중요하더라. 그래서 현행 집중해서 잘 지도한 이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 중학교 시기에서는 이 고등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아이들이 차곡차곡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량을 잘 늘려나가는 부분들, 준비해 나가는 부분들도 필요해서 저희가 미래인 수학에서는 현행만 수업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현행에서의 심화가 잘 다져지는 친구들이라면 이와 해서 아이에게 맞춰서 선행 부분들도 함께 개별 진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부분들 잠시 뒤에 교재를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시험입니다. 학교 내신, 수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내신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 개편안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머니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 이제 시험이 바뀐다. 논수령, 서술형 시험으로 바뀌어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래사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논서술형 평가의 확대가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서 오지선다형은 지양하고 아이들이 논서수령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이 과정이 정착되는 부분들을 이제 해나가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발표이고요. 이에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도 어머님 새로운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서술형 평가 뭘까요, 어머님? 글로 쓰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을 설명해서 서술해야 하고요.
서답평가도 있죠. 네, 서술로 답하는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술평가, 말로 우리 아이들 하는 평가. 지금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별고사가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 신구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평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1학년 과정은 단답형으로 지필평가를 쓰고 있어요. 아이들이 단답형으로 잘 글을 써야 되는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평가 과정들 중에서 4월, 5월에 시험을 보는데 이제 4월은 봤으니까 5월 한번 볼게요. 2학년 친구들은 덧셈과 뺄셈 수연산 부분들에서 답형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두 자릿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아이가 이해해서 그 원리가 이해가 되었는지를 평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선생님들 보시면서 능숙하게 계산하는 아이들에게 자람, 보통, 노론유언의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 한번 보면 3학년까지는 계속 단답형, 서답형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학년 친구 나눗셈 한번 볼게요. 나눗셈식을 보고 곱셈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평가하고요. 실생활에 관련된 나눗셈 문제를 아이들이 풀 수 있는지 서답으로 평가하겠다. 즉, 풀이, 식이 쓰여져 있지 않는다면 감점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답만 딱 적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 풀이 과정을 잘 적을 수 있는 아이들로 평가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였고요. 초등학교 4학년 한번 보면 드디어 이제 고학년이 됐기 때문에 저수령 평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도를 배우고 나서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이 왜 360도인지 아이들이 그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 이 과정을 선생님이 시험지를 보내주실 수도 있고 각 담임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죠. 안 보내주실 수도 있고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요하는 평가는 이 과정을 너는 서술해낼 수 있니 없니? 라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5월 중에 진행되고 있는 이 수연상 곱셈 나눗셈 평가 보시면 구술평가까지 등장합니다. 나누는 수가 두 자리인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적용해서 두 자리 나누기 두 자리,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의 답을 구하는 과정을 말로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지 평가하겠다. 대학에서 하는 그 대학별고사를 아이들이 미리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학교는 이미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시험을 잘 보려면 어머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에 따른 대응이 저희 학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5학년 과정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학년, 6학년들은 다 서술, 서답평가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반드시 풀이 과정과 답이 모두 잘 적혀져 있는 친구들에게 자람이라는 점수를 주는 거죠. 서술형 문항지 6학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머님들께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한번 자료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진행된 평가가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중학교 1학년까지는 1학기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면서 수학 한번 보시면요. 4월에 수연산 논술형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논술로 구술할 수 있는가 35%의 배점으로 내신 평가가 이루어지고 문자와식도 선논수령 평가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나와서 발표해야 된다. 아이들이 말로 풀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능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평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사중학교 2학년 보시면 총 토탈 40점의 배점은 선논수령의 수행평가로 진행되고 있고 자기성장 노트 10점이고요. 두 번 다 선논수령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중간고사에서는 선논수령을 10점 배점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좀 더 강화돼서 다른 수학 외에도 어머님 보시면 다 선논수령 평가이기 때문에 압구정 탑학원 아이들 얼마나 좋아요, 어머님 그렇죠? 논술 선생님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이런 논술 선생님을
못 만납니다, 어머님. 저희 원장님을 어머님들이 만나셔서 이렇게 논술 선생님 수업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나서 너무너무 부러워서 학교의 공백을 모두 다 메워주시는 논술 수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아이들 글로 쓰는 과정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너무 잘 볼 텐데요. 이렇게 중학교 3년 진행된 친구들, 네, 저희 근처에 또 고등 수학 진행해 주시는 원장님께서 좀 공유를 해주셨어서 저희 요번에 청담고 2학년 아이들 중간고사 기출 문제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요렇게 보시면 고등학교 때의 완성은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어머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네, 서답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네, 1번, 2번 배점이 이제 총 6.4점 배점의 이제 지수 로그 부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 6번까지는 풀이 과정과 답을 다 적어야 하는 부분들이었어서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지금 여기 적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답안지에 제출해야 하니까 모든 풀이 과정들을 잘 써서 5점씩 이게 총 합치면 30점의 배점이 다 이렇게 네, 수학에서 문제가 구술평가가 아니죠, 어머님. 서답평가로 진행되어 있고 나머지 문제, 객관식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 문제들도 고등수학 보시면 이런 과정들로 네, 아이들이 좀 심화된 부분들도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풀고 갈 수 있는 힘 어떻게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네. 어떻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끝까지 풀 수 있는 친구들로 저희가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수학에 대한 네, 성공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저희 이렇게 수학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로 지도하게 하면서도 네, 문제는 풀이가 되려면 어머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서술, 서답, 평가에서 감점 없이 네, 정확한 서술형 연습을 할 수 있는 친구.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시험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서술형 평가에 대비하는 과정이 어머님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이렇게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들, 우리 친구들은요, 어머님, 현재 2028 수능은 누가 봐요?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보는 수능이고요. 초등 6학년 이하의 친구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은 2032 대입 개편안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32 대입 개편안에서는 이 부분을 가기 위한 현재 2028의 준비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고교 내신 평가에서 절대평가, 상대평가 함께 병기하고 있지만 아이들 지금 네, 학교 내신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는 네, 보시면 5단계 절대평가를 전면 적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지필평가에서 소수령, 논수령 문항의 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걸로 평가할 건데 이거를 지금 상대평가로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절대평가로 가는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목표로 하고 중요한 부분은 평가는 선호수령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수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능도 우리 아이들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AI 시대 2032년도 생각해보면 정말 달라지겠죠? 그 시대의 중요한 부분들 수능에서도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평가할 수 있도록 선언수령 평가의 도입을 준비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머님 지금도 이미 수능에서는 수학에서는 선언수령 평가 주관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볼 거고 대학을 갈 거여서 저수령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강한 아이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인 수학에서 준비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학습해 나가는지 저희 개정교육이 반영된 교재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게 적응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첫 번째, 수학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이들, 포기하는 아이들이 왜 생길까요, 어머니?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학원에 왔어요. 죄송해요. 5학년 때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3학년 때, 4학년 때 수학학원을 다니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의 개념이 마치 다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어머님들께서 착각하시고 5학년 단원평가 점수가 수학학원을 보냈는데 왜 안 나올까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개념은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수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 측정, 자료 가능성의 영역이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탄탄히 쌓아 올라가야지 중학교 과정을 넘어 이 부분으로 고등 과정이 확장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처음 왔을 때 어느 과정에 혹시 개념들을 다져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는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혹시 놓치고 간 과정이 없는지 나중에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수학 놓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느 부분들은 알고 모르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진단 테스트를 지금 아이들과 다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단 테스트를 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진단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놓치고 간 게 무엇인지 잘 확인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학습하냐면 이렇게 네 가지 교재로 결손 없는 탄탄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교재 중에 첫 번째는요, 어머님. 아이들에게 맞는 레벨이 총 1부터 9까지 9단계 레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아이들이 각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9레벨 심화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험 볼 때 너무 중요하죠. 저수령 탄탄히 다져갈 수 있도록 4단계 서술형 교재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개념 교재, 연산 교재 별도로 가면서 이 네 가지 교재가 아이들과 함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업된 과정들을 보시면 어머님 꼼꼼히 우리 아이가 얼마나 이해했고 어떤 부분은 어려웠는지 저희가 다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레벨은요. 주 단위로 레벨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열심히 이렇게 학습한 친구들의 점수가 88점 이상이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한 레벨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음 과정의 심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는 굉장히 열심히 문제를 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은 주 단위로 레벨 평가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중요한 오답 노트 이 부분들이 어떻게 수업이 되었는지를 어머님들께 분석표로 하나씩 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 과정들을 이렇게 보내드리게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들이 어찌 되었는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연서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단원별 이해도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가 주 단위로 레벨이 바뀌어지는데 레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아이가 와서 각각 이 교재들을 이제 학습한 내용들을 어머님들께 어떠한 점수로 레벨의 변화가 주 단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드리면서 아이들이 어려웠던 부분들 선생님께 설명 들었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오답 노트로 꼼꼼하게 틀렸던 문제는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확인해 보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요. 저수령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 과정은 모두 다 분석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아이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어머님. 어떤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냐면요, 어머니. 어떤 친구들 공부 잘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글씨도 잘 써요. 맞아요. 플래너도 잘 써요. 네, 감사합니다. 공부를 자기가 해요. 누가 뭐 해야 된다고 이런 게 아니라 나 이거 해야지. 그거를 아이가 스스로 알고 내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려면요, 어머님, 내가 뭐를 해야지 라는 걸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를 실행해 나가고 내가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내가 성장을 했어 이렇게 뿌듯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어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진단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진단 점검 해봤어요. 우리 2단원, 3단원 학교에서 다 배웠어. 근데 살펴보니까 우리가 요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나왔네?
그럼 요 부분 우리 다시 한번 볼까? 라는 게 우리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파악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 맞춰서 아이들 초등 친구들이 어머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몇 분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학 전공하셔가지고 그래도 너무 다 숫자로 보시면 아이들이 저학년 시기 좀 고학년이면 늘어나지만 정말 8에서 10분 정도까지는 딱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길어지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교재가 다양하다 말씀드렸죠. 그 과정을 탄탄히 애들이 해나가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학습량도 아이에게 맞춰서 그리고 난이도에 대한 도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쉬운 것만 줘요. 아이가 재밌어 하나요, 어머님? 시시해야죠. 아이들은 성장하고 싶은데 내가 다음 과정들로 성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어머님 아이들 게임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내가 노력한 게 바로 보상이 오니까 이 과정을 저희가 학습 수업에 연결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에 대한 동기부여가 주 단위로 저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 대해 아이가 학습해 나간 부분들을 또 주 단위로 그리고 월 단위 분석표와 3개월 단위로 전국 단위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길어져서 패스하고 넘어가면요. 두 집단이 있었어요, 어머님. 이 친구는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들에 계속 도전해 주는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는 처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문제부터 천천히 올려나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나는 너무 수학을 잘하나 봐 라는 생각. 공부 잘하는 친구들 약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머니. 자법. 그렇죠. 나는 이 문제 내가 풀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인데 그게 아무나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들을 저희 수업 시간에 계속 쌓아가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우리 친구들 수학 어떻게 배우는지 시중 이제 교재 서점에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보시면요. 초등 친구들 우리 개념 학습 배울 때 이런 거구나 하고서 수학은 너무 재밌어 라고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많이 푸는 문제들입니다. 디딤돌 여기 보시면 요게 디딤돌 세상입니다. 이 많은 내용이 그냥 한쪽에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요 교재 한번 보실까요? 아이들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개념을 파악해야 이걸로 응용 확장이 되는데 교재 보시면 개념이 너무나 일방적입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여기서 천천히 읽기보다는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틀립니다. 그러면 성공 경험을 쌓아질 기회가 이제 놓쳐지게 되면서 수학이 재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아이들한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미래인에서는요, 어머님, 교과서를 75년 동안 만들어왔던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의 개념 교재를 한번 보여드리면, 개념 교재. 보여드리면, 저희가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요번에 배울 내용이야 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전해져 있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정확한 100에 대한 개념을 우리 아이들이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도록 10부터 100까지의 개념을 아이가 명확하게 보면서 내가 본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이들이 학습하고 인지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아이들도요, 어머님, 저희 개념서를 공부할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생겨요. 풀면서, 내가 수학 잘하는구나, 라는 성공 경험이 주어지는 책이어야 된다, 라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 개념서 한번 보시면 개념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개념으로 접해진 이후에 이 과정들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부분, 이 문제를 이해했다면 다시 한번 이 과정으로 살펴볼 수 있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폭을 굉장히 단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개념을 쉽고 명확하게 하는 개념 교재가 저희의 첫 번째 교재고요. 두 번째 연산 교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 수학에서 무려 70%가 다 수연산 파트래요. 그러니까 연산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머님?
네, 갑자기 막 어떤 학원에 보면 막 3개월에 한 학기씩 막 중학교 1, 2단을 막 나간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 수학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 중등 계산에서 실수가 다 틀려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뭐예요, 어머님? 고문당한 거예요, 그죠? 수학 공부는 했지만 그래서 저희는 수학에서 성공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연산부터 꼼꼼히 아이들이 개념 교재와 함께 연산 교재도 함께 수업하게 됐는데요. 이 A부터 F 단계까지 저희 무학년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의 내용이지만 우리 아이가 어머님 어때요? 어머님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다고 했었고 아니면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랑 수학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뭘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연산 많이 하시는 경우 있으신데 그때 아이들이 연산은 많이 진도가 나갔는데 문장을 읽고 생각하는 훈련은 안 돼서 그 격차가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학년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곱셈 나눗셈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아이들 연산이 진행이 되고 하루에 이렇게 세 쪽씩 A, B, C 이렇게 세 쪽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습을 한 친구들은 요게 한 달에 한 권이 맞춰지는 72단계의 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수학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 달에 요거를 하루에 세 쪽보다 더 많이 했어요. 세 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발생하냐면 저희 친구 중에요, 어머님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말이 되니까 연산이 다 끝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언제든 중등을 들어가야 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초등 6학년 연산까지 탄탄하게 잘 마무리된 친구들이 중등 과정을 진행했을 때 아이들도 또 재밌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산에 대한 부분들은 교재로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정착해 나갈런지는 저희가 과제로 이제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은 천천히 어머님들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중등 교재도 저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학교 시기는 3년 동안 시험의라는 네 번의 시험을 보면서 시간이 가게 되는데요. 처음 개념서로 탄탄하게 중학교 개념 접하고 유형이 난이도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유형서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시험 완벽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교재가 아이들 내신 대비 교재가 진행되어 있고요. 실제 OMR 카드까지 잘 쓸 수 있게 하는 저희 중등 교재가 있는데 저희 지금 우리 친구들은 다 초등부 어머님들이셔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교육과정 잘 반영해서 현재 올해 중1 교과서가 다 바뀌어졌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화된 부분들로 아이들과 중등 과정들 이렇게 서술형 대한 중요한 부분들 말씀드렸어서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수학 문제 풀이를 할 때 서술 과정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고 이 과정들을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몇 단계에서 어느 과정 성장하고 있는지 서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등 교재들도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내신 너무너무 중요해요. 학교 내신 잘 보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 과정이 중학교 때 내신 잘했다고 해서 비단 고등학교 때도 잘할까요? 그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에서는 절대평가로 90점만 넘으면 다 A였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상대평가로 진행하게 되면 등급마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이들이 평가에 잦은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이들 도전해보고 싶어하고 오히려 막 애들 막 싫어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시험을 제일 재밌어해요. 맞죠, 원장님, 선생님? 뭐 우리 시험 봐요. 그럼 애들이 물론 어머님 조금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좀 이렇게 경계하긴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레벨업 했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 단위로 주말 평가하고 단원 맞춰지면 단원이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되었는지 단원 평가로 해서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 아이들의 오답 과정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들로 아이들 꼼꼼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다시 놓치고 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전국 단위 시험에서 2번의 시험을 우리 아이들과 또 더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국 중간고사에서는요, 저수령, 논수령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기 뒤에 좀 있습니다. 네, 좀 원장님, 네, 거기 뒤에 전국 중간고사 시험지 노란색 표지하고 네, 그 밑에 뒤에 있는 4단계 서술형 내고 교재랑 네. 제가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중간고사는요, 어머님, 저희 미래에서 전국 단위로 보는 선호수령 평가입니다. 저희 4단계 서술형 준비한 친구들의 시험지들인데요. 보시면 이 친구 2학년 친구가 이렇게 20문제 학습하고 서술형 부분들로 이렇게 표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이 친구 3학년 친구들입니다. 객관식 문제 풀이하고 서술형 부분들로 설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과정에 대한 풀이를 얼마나 내 생각을 잘 설명해 나갈 수 있는지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미래인 수학을 만난 친구들, 네, 비단 한 아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학원 아이들은 다 이게 시험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압구정 탑 아이들도 저희들의 이제 조금 더 이따 소개드릴 4단계 서술형 과정들이 진행되고 나면 아이들의 수학 풀이하는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요. 그 부분들을 전국 단위 시험을 통해서 항상 시상하면서, 네, 여기 보시면요, 어머니, 우리 전국 단위 중간고사 마치고 나면, 자, 우리 친구가 봤더니 100점 만점에 맞았어. 너의 위치는 전국 단위 0.01%야. 1% 1등급, 4% 아이들이 도전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완전히 공부에 완전히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3개월 단위로 전국 단위 너의 성적,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 창의융합 수학학력평가는 경시대회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지금 매달 경시대회를 보고 있지만 미래의 수학은 저희가 37,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금 다 전국에서 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가 심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전국적인 우리 아이의 성장 위치를 보고, 어머님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보면서 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교재, 아이들별 맞춤 교재인데요. 저희 미래인에서는요, 어머님, 진단 테스트를 했는데 이 레벨들을 좀 살펴보시면 1, 2, 3레벨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저희 현재 지금 우리 압구정 탑에서 풀고 있는 지금 디딤돌 기본 응용 정도 되는 부분들이 저희 레벨로 한 3레벨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아이들이 이제 진단 테스트를 했더니 대부분 3레벨 제일 많이 나왔고요. 4레벨 친구들도 있고 또 편차에 따라서 다른 레벨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레벨 3에서 레벨 4, 5, 6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즉 디딤돌 기본 응용은 이렇게 풀었는데 다음 교재인 최상위 심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레벨은 올려나가되 아이들의 성공 경험은 어떻게 다지고 갈 수 있느냐가 시스템의 힘인데, 저희가 아이들 개념부터 응용 심화에서 경시 올림피아드까지 하게 한 친구들이 이제 지금 다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 어떻게 7, 8, 9레벨로 성장하게 됐는지는 이제 한 주 한 주 쌓아 올린 그 주말 평가의 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네, 디딤돌 기본 응용 수준이 1에서 3레벨 정도의 레벨, 어머니들께 다 월 단위로 레벨 부분을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장해서 디딤돌 최상위에 해당하는 레벨들은 4에서 6레벨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후 경시 올림피아드 문제들이 나오는 레벨들이 7, 8, 9레벨들인데 아이들이 다지고 나가보다 보면 이렇게 풀이하는 친구들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들은 저희가 어머님들께 이렇게 분석표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보시면 아이들마다 주 단위로 레벨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 나가는지, 이 친구는 1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이 친구 지금 이제 3학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이제 도전을 하다 보니까 레벨들이 많이 높아진 상태고, 이 과정들의 점수에 따라서 아이가 보고 조금 좀 다지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레벨도 조정을 저희가 하고요. 이 과정들은 다 이제 시스템 상에서 진행이 됩니다. 단원평가 보면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 유형 어떻게 됐는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시중교재와 한번 살펴보시면, 네, 저희가 동아출판 천재 비상 디딤돌과 함께 비교해 본 저희 표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디딤돌 초등 기본 응용의 경우에서는 3레벨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이랑 최상위 문제들로 풀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저희가 4레벨에서 6, 7레벨들까지 성장을 시키고 나면 최상위 문제 어머님 풀자 하면 7, 80% 이상 정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성장을 하기 위함이 저희 미래엔 수학에서의 꼼꼼한 관리를 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냐라고 하면요. 저희 바로 오답 관리 가장 중요하죠.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소용없어요. 이해한 것 같지만 아이는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든 문제가 QR로 되어 있어서 틀렸던 문제랑 동일하게도 반복해 보고요. 또 변형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친구들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노란색 시험지 보실 수 있으신데요. 저희 지금 아이들도 저희 일주일 지금 체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문제들, 이미 우리의 친구들이 어려웠었던 문제들은 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답 문제를 뽑아주셔서 똑같은 문제로도 풀어보고 유사하게 변형해서도 풀어보고 해서 완벽히 이 유형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과정들이 오답 관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심화 문제들에 대한 것도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이제 네 번째 교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험이 서론 수령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능에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문제를 보여드리면요. 수능에서 등급을 좌우하는 문항 한번 살펴보실게요, 어머니. 여기 지금 확통 문제인데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인데요. 보시면요. 9월 모의고사 때 정답률이 73%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인데 왜 이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답률이 높은데 이 시험에서는 이렇게 7%밖에 맞은 문제가 아이들이 없어요. 30번이었어서 그랬고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님? 네, 그렇죠. 객관식과 주관식의 차이입니다. 아이들은 오지선다가 노출되어 있으면 풀어볼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많이 맞은 아이들도 여기서 맞는 아이들이 없더라. 즉 주관식 서술형에 대한 부분들의 풀이를 아이들이 난 잘 풀어 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수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른 영역에서는 주관식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에서만 주관식 문제가 무려 9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대부분 4점짜리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주관식 문제가 4점이라서 대략적으로 환산해보면 36점은 주관식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문제 놓쳐주고 나면 아이들 등급은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관식 서술형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작년도 수능에서도 이와 같이 주관식 문제 4점짜리의 배점들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었고 정답률 낮은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선원수령 주관식 문제를 어떻게 뚫고 갈 수 있게 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과정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이 부분들 아이들한테 중요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가져와 봤고요.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서술형 지도를 하는지 어머님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서술형도 성공 경험을 쌓는 서술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희랑 일주일 수업하면서 하고 있는 서술형 단계는 바로 읽기 단계를 넘어선 지금 현재 쓰기 단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DP를 저기다가 해가지고 어머님 한번 원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저 세워져 있는 그 책도 좋습니다. 그거 원장님 하셔야 되죠, 어머니. 빨리 끝낼게요. 첫 번째 식쓰고 답쓰고 하는 기본 훈련에서 두 번째 보시면 아이들이 요 과정에 대한 풀이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풀이 계획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천천히 한 단계씩 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다 잘 쓰고 있거든요. 어머니 이따가도 나중에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어렵긴 한데요. 기본훈련 과정에서는 풀이 계획들의 가이드를 주고 아이들이 두세 단계씩 이제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기본훈련 과정이 마쳐지고 나면 저희 이렇게 유형 단계로 다 넘어갈 겁니다. 유형 단계에서는 보시면 12가지 유형으로 교육부에서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출제하세요라는 걸 학교 선생님들께 다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단원의 유형들마다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큰 수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필요한 유형들의 문제를 서술형으로 쓸 수 있게끔 연습하게 하는 게 이 유형 과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중요한 게 집중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서술형, 논술형 부분들에서 집중, 노란색을 풀고 있다. 그리고 풀이 과정들을 명확하게 저희 여기 보시면 채점 기준이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10점 만점 중에 답만 있으면 2점이고 요 과정이 있어야 전체적인 서술형에서 완성된 답안이다 라는 부분들을 보고 아이들이 써나갈 거기 때문에 요 과정에 맞춰 쓴 친구들이 중요한데 요게 문제들을 저희가 세상위에서 유형들을 많이 발제했습니다. 그래서 심화로 넘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이 풀이식의 풀이 노트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첫 번째 식 쓰고 답 쓰는 단계에서부터 2줄 넘어가는 시간, 3줄 이렇게 완성이 되는 데까지 단계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서술형 파트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들 지금 압구정 탑 아이들 것도 좀 지금 가져와 보려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한 줄, 2줄 써져가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한 줄도 쓰기 힘들다 했던 아이들인데 저희 풀이 과정들 많이 성장하는 모습 보이시죠? 네, 전체 전국 중간고사에서도 저희 미래인에서 큰 아이들이다라고 하면 너무나 다 잘 씁니다. 그래서 지금 초3 친구들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3학년이어서 초3에서 지금 마지막 집중훈련 단계 보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전체 겹쳐진 길이 구하는 문제들까지 잘 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풀이식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로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5학년 친구들도 아직은 이제 시작은 하고 있지만 5학년 아이들의 완성 과정은 정확한 규칙에서의 대응 관계들을 잘 쓸 수 있는 아이들로. 그래서 한번 보시면 중등 친구들입니다. 이제 중등 친구들에 대한 풀이 과정은 한번 보시면 중등 과정 아이들도 이렇게 초등부터 성장한 아이들이 중등 과정들도 꼼꼼히 잘 쓰는 아이들로 한 명 한 명 잘 관리해서 저희가 학교 시험에 강한 아이들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서술형 교재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님 시간이 너무 없으셔서 마지막 이 수리 논술은 많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유클리드, 파스칼, 가우스 과정의 수리 논술은 아까 학교에서 수행평가 볼 때 부술평가 있었죠. 나와서 아이들이 직접 발표해보고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나누어보는 구술 면접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수행평가를 반영한 수리 논술 수업들인데 수학인지 국어인지 알 수 없어요. 네, 잘 읽어내서 이 과정을 생각하고 실제 분수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수리 논술 배운 친구들은 분수는요 전체 중에 부분이 차지하는 양을 나타낼 때 분수를 쓰는데 전체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분모이고요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명확하게 나와서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저희가 수리 논술 수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우선 교과 과정들 중에서 서술형 부분들 잘 이제 잡아내고 또 아이들이 심화로 도전해 나가서 지금 디딤돌 기본 응용을 넘어서 최상위 과정으로 넘어가서도 아이들이 7, 80% 이상 수학 자신감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끔 오답 관리 그리고 레벨 관리 꼼꼼히 하면서 수령 지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정착이 좀 된 이후에 원장님께 방학도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수리 논술, 이제 유클리드 과정, 가우스 과정들 보시면 처음 수학을 접하는 과정들서부터 아이들이 명확한 개념으로 마방지, 등비등차, 올림버림 이 부분 내용들 다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 미국에 여행 가서 생긴 일로 아이들이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익혀보고 발표해보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우스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 과정을 넘어서 중등 과정, 무게 중심, 함수, 통계 부분들도 정확한 원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리 논술
논술로 하다 보면 중학교에서의 수행평가의 내용들도 다 초등과정에서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고요. 실제 수업들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 과정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수업들인데요. 너무너무 되게 좋아하고 되게 밝게 수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그래서 비와 비율이라든지 대각선에 대한 개념들도 아이들이 잘 스스로 쓸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게 저희의 수리 논술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이 한 5학년 친구가 원의 넓이 이제 논술 수업으로 했던 결과물들이고, 국어 논술을 너무 잘 하고 있는데 수리 논술도 아이들에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나중에 좀 정착이 되고 나면 한번 저희 수블리 선생님과 한번 천천히 상의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들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이렇게 제가 좀 긴 시간 안내를 드렸는데, 네, 현명하신 어머님들이시라면 제가 왜 이렇게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로 저희 미래엔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지금 현재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네, 대학 가는 길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한번 보실게요. 저희 미래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교과서 언제였을까요, 어머님? 1970년대 때 초등학교를 다니셨던 어머님들은 이러한 교과서 기억나시죠? 1980년대 어머님들은 이러한 교과서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어머님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캐릭터 나오는 교과서로 공부해왔었는데요. 저희 미래에는 보시면 그 교과서를 지은이는 문교부, 교육부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를 실제로 펴내니는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국정교과서를 만든 주식회사, 지금 현재 대한교과서이고 저희 미래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들을 책임지고 있고요. 저희 미래엔 교과서 박물관에서는 수능을 이제 좀 출제하시는 위원분들이 다 모이셔서 한 달 동안 기숙사, 또 저희 미래엔에서 주관하고 있고, 옆에 보면 미래엔 그 수능 문제 출제하는 인쇄소까지 다 미래엔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수능을 준비할 거고 어떤 학교 시험들을 볼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미래엔에서 교과서를 만들던 회사지만 이제는 이렇게 어머니들께 다가와서, 네, 학교를 끝나고 방과 후에 학원에 왔을 때 저희 미래엔이 준비한 교재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한다면, 네, 마지막까지,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로 저희가 학교 시험 책임지도 하는 그런 컨텐츠와 교재로 아이들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들 이렇게 어머니 분석표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내해 드리면 항상 칭찬해 주시고요, 어머니. 레벨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너무 노력하고 있구나, 너무 멋지다, 막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응원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릴 때 오답노트 앞에 보내드릴 거예요. 이 과정은 아이가 어려웠었던 문제, 선생님과, 네, 배웠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조금 어려웠었던 문제도 있고 아이가 생각해내서 푼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우리 승현이잖아요. 승현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풀었니? 승현이 정말 대단하다 칭찬해 주시고, 엄마 이거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줘 라고 해주시면서 아이들 계속 이제 으쓱으쓱 살려주시고, 전국 단위 성적에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축하 응원해 주시고 하시면 아이들은 사실 엄마와 선생님의 칭찬을 먹고, 네, 그래서 네, 그 부분들로 성장을 하면서 마지막에 고3 때도 내가 한번 해볼 거야 하는 아이들로 성장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 없는 아이들, 끝까지 수학 좋아하는 아이들로 지도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